네, 오늘도 저는 이렇게 한쪽 눈 감고 삽니다. 그래도 한쪽 눈, 한쪽 눈만 감고 살아도 다행이에요. 두 쪽 눈 다 감지 않고 한쪽 눈만 감고 살고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네, 내 남편을 살해한 범인은 검찰이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이유. 1월 10일 날 두 번째 수정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수정이에요. 한 번은 대충 고치고 지금은 저기에요. 아무튼지 간에 내 남편을 살해한 범인은 검찰이라고. 검찰이 이제 내 가족 다 몰살했다고. 2008년 5월 26일 부터 아무튼지 간에 내 남편은 검찰이 살해했다고. 확정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죠. 그런데 제 딸이 살아있을 적에는 이렇게 그냥 함부로 떠들어 제낄 수가 없었어요. 제 딸까지 살해당할까봐. 2015년 3월 1일 이후 태안이법이 입법 발의됐어요. 저기에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그때부터 아주 그냥 너희 모녀 죽이고 말겠다고 아주 그냥 진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정말 잡돌이를 했는데, 잡돌이래요. 잡들인 줄 알았더니 제 딸은 살해 당했지만 저는 죽지 않고 살아서 이런 글을 작성하고 있네요. 제가 작성하고 싶은 글을 지금 작성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제가 작성하고 싶은 글을 작성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섭섭하고 저 자신이 아주 답답하고 30년 전에 작성한 거를 30년이나 풀지 못하고 그걸 내가 이런 작정을 했었습니다. 설명 못하는 저 자신이 참 답답했어요. 이제는 드디어 설명은 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화랑간창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이젠 정말 화랑간창이 되고야 말겠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동안 저지른 잘못 인정할 거냐, 아니면은 나를 화랑간창으로 만들고야 말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만 됩니다. 검찰에서는. 더 이상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맨날 한쪽 눈, 둘쪽 눈, 오늘은 한쪽 눈만 감고 사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힘든 거는요, 절대로 이기지 못할 싸움을 30년이나 미련하게 걸고 넘어진 거죠. 미련하게 계속하면서 주변 사람들 전부 네가 뭔데 나를 이따위 일을 하게 만드니? 너 이길 수 없는 거잖아. 네가 어떻게 이겨? 제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시작했다는 거 그 어느 누구도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요. 죽어도 저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시작했던 것이고, 여러분이 철저히 외면하고 묵인하고 그렇게 협조 아닌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 고생이 이렇게 30년이나 끈질기게 늘어지면서 대한민국은 그냥 요꼴이 된 겁니다. 라고 승질 같은 제 승질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지극히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네, 그따위로 하면 안 되죠. 네, 충분히 이해를 하죠. 너처럼 될 수 없어. 너를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너에게 협조할 수 없다는 건데. 네, 제가 제 실력 키워서 저 혼자 이겨내야지. 어쩌겠어요. 네. 네, 이제는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살지 맙시다. 라고, 애걸복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국가 권력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삽시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드려야죠. 네. 1. 검찰 왕국이 내 남편 서대원을 살해했던 2008년 5월 26일은 공교롭게도 그의 양력 생일이었습니다. 1942년 5월 26일, 음력으로 하면 4월 26일이에요. 양력으로 했다면 그날은 제 남편의 진갑이었어요. 근데 음력으로 했으니까요. 그냥 음력으로 따져서 그냥 양력 생일로. 아무튼지간에 5월 26일 날 태어난 종로구 평동에서, 그것도 하필이면 종로구 평동에서 죽었어요. 저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저에게 암시를 주는 거라고, 조금 더 기다려봐. 그렇게 허무하고 허황된 그런 죽음 아니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필이면 평동일까. 자기가 태어났다는 날,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렇게 가게 됐다는 게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죽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짐작했어요. 1946년 5월 26일 종로구 평동에서 출생했던 그는 2008년 5월 26일 종로구 평동에 있던 사마장 여관에서 검찰에 의해 살해당했던 것인데, 저희 가족이 강서구 등촌 3동의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쫓겨났던 것이 2004년 7월 19일이었습니다. 그는 3년 하고도 10개월을 여관살이를 하다가 살해당했던 것인데, 범인은 검찰이라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제 남편이 폐부종으로 고생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작해야만 했던 검찰 부역자가 그 당시 한국 폴리텍 교수였던 신우이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신우이 남편만 원치 않는 역할을 수시로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카이스트 부교수였던 시동생과 저의 친정 오라버니와 조카 등등의 저한테는 그게 모든 가족이에요. 저한테는 그 네 사람이 모든 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등등의 가족은 물론 신촌 세브란스 의료진과 동네 구멍가게 주인 등등 명색이 검사라고 하는 분들이 제 주변 사람들을 모두 하수인과 부역자로 철저히 악용했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위세등등한 권력기관이 다짜고짜로 하명하는 역할을 속수무책으로 감당해야만 했던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주변 사람들을 모두 검찰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왼수덩어리로 취급하는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 사람들이 보은이가 아니게 감당해야만 하는 몫이 있다면 너무나도 엄청난 전쟁을 작정하고 시작해야만 했던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엄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에게 쏟아지는 원망과 분노를 죄송한 마음으로 고스란히 받아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위에 내몰린 후 무자비하게 쫓기는 제자들을 보듬어 안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님이 무지막지한 고문을 당하다가 끝내 돌아가시자 하필이면 중앙정보부에 근무하던 친동생이 앞장서서
내 형님은 자살을 한 것이라고 우겨대야만 했다고 합니다. 네, 자필서를, 네, 자술서를 그렇게 써서 바쳐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형님은 자살한 것이라고, 네, 친동생을 시켜서 우겨대도록 만든 거예요. 중앙정보부에서. 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명언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검찰 비리 피해자라는 위치에 세워진 저는 검찰의 모든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1. 검찰은 물론 부당하기 짝이 없는 현실에 대한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2. 검찰 스스로 만들어낸 온갖 통계 및 불법적인 관행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가 하면 3. 과거의 기사까지 열심히 적극적으로 스크랩했던 것인데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자는 거죠. 네. 어디에, 네, 어디가 조심할 거고 어디에, 네, 약한 고리가 있는 것인지, 어디를, 예, 뚫겨 패야만, 예, 저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네, 아킬레스건이 뭔지, 네,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야죠. 제가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해야만 했던 1991년도야말로 비밀의 장막이 살짝 열렸던 시기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족집게 가해를 열심히 받은 것 같았고, 네, 비밀의 장막이 살짝 열려서, 네, 여기저기서, 네,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네, 알려주기 위한, 예, 세미나를 개최하면은요, 예, 열심히 따라다녀야만 했죠. 예, 그러니까요. 족집게 가해를 열심히 받은 것 같았고, 거인국에서 한없이 부대끼며 살던 소인대가 소인국으로 순간 이동한 거인이, 네, 될 것 같은, 네, 된 것 같았고 될 것 같았어요. 네, 된 것 같았고, 예, 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게, 네, 고치겠습니다. 게다가 1992년 6월부터 12월까지 동아일보가 60회에 걸쳐서 연재했던 법조계 실상 및 과제라는 기획기사는 30년을 두고 생각해도 나를 위한 수고로 느껴지는 판국입니다. 예, 그 어느 누구도, 네, 신경을 안 쓰는데, 네, 저는, 네, 그 기획기사가 그, 예, 지적한, 예, 문제에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모두 한결같이 무시하거나 외면해야 될, 네, 기사를 저는 30년을 한결치 애용하는 중이기 때문에, 네, 나를 위한 기획 기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기획 기사를 통해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친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동아일보가 60회에 걸친 기획기사를 통해 소개했던 법조계 실상과 과제 중에서 올바로 해결된 과제가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없어요. 예, 그때보다 1991년보다 훨씬 더, 네, 퇴보를 했으니까요. 예, 없다는 거예요. 네. 네, 없다고 제가, 예, 단정을 내려버리면요, 섭섭하겠죠. 네, 독자들이, 네, 관심을 갖고, 네, 알아나가는 과정이, 네,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없다는 소리 안 하고, 네,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네, 여운을 남겨둔 거예요. 모두 다 함께 철저히 외면하는 수밖에 없던 문제에 저 혼자 도전했던 꼴이기 때문에,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 네, 없다는 게 네, 제가, 예, 밝혔네요. 모두 다 함께 철저히 외면하는 수밖에 없던 문제에 저 혼자 도전했던 꼴이기 때문에 갈수록 넓어지고 탄탄해지는 길을 저 혼자 씩씩하게 내달리는 것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네, 저는, 네, 좁은 문을 찾아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 좁은 문은,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검찰이 억지로, 네, 쑤셔서, 예, 집어쳐 넣어줘야만 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항상 당연히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단다 라고 수시로 알려주시는 중이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것 같았기가 아니고 알려주시는 중이기 때문에 30년을 같이 한결같이 여기에 30년을 한결같이 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네. 구독자가 아무도 없으니까요. 네. 이거 참 편리해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저기하고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구독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쓰고 싶은 거를 제가 그 쓰고 싶은 거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경지에까지 끌어올려 준 거는 이 유튜브입니다. 이 유튜브가 없었으면 절대로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제 진도가 굉장히 느려 터졌는데 이 유튜브 때문에 굉장히 빨라졌어요. 네. 모두 다 함께 고쳤어요. 다시 읽어보려고 그래요. 모두 다 함께 철저히 외면할 수밖에 없던 문제에 저 혼자 도전했던 꼴이기 때문에 갈수록 넓어지고 탄탄해지는 것을 저 혼자 씩씩하게 내달리는 형국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30년을 한결같이 당연히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단다라고 수시로 알려주시는 중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이요. 조용히 계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중요한 글을 쓰거나 아무튼지 검찰이 뭔가 꼼새가 꼼수를 부리려고 할 때 계속해서 저한테 일깨워 주세요. 내가 네 옆에 있단다라고요. 수시로 알려주시는 중이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지만 괴롭고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괴롭고 힘들지 않았느냐? 이걸 즐기면 괴롭고 힘들지 않아요. 산악인들이 즐기는 것처럼 즐기면 돼요. 그 모든 훈련, 수련, 단련으로 혹독한 훈련 단련은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니죠. 괴롭고 힘들지만 괴롭고 힘들지 않아요. 그게 훈련과 수련과 단련이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저작자 입장에서 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항상 정정당당하게 이겨내는 비법을 제대로 터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씩씩하고 활기차게 즐기겠다는 의지로 임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이겨내는 비법을 제대로 터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씩씩하고 활기차게 즐기겠다는 의지로 임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만들어진 원리를 제대로 깨우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화를 복으로 만드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괴롭지만 괴롭지가 않은 거죠. 대단히 비정상적인 현실에 과감하게 도전해야만 했던 결과가 황홀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바람직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삶의 방정식을 제대로 지득하고 해득하고 터득해서 소개하기 위한 책을 반드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부부를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아야만 했던 검찰 왕국이 저희 부부가 문화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명예롭게 부활하는 것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구경만 했을 것 같습니까? 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끝없이 방해했기 때문에 책 한 권 제대로 만들기 위한 준비 기간이 30년의 연륜과 경련을 분명히 구축하고야 말았다는 점이 분명히 예고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분명히보다는 충분히가 낫겠네요. 충분히 예고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만들게 될 그 책이 그 어느 누구의 공감도 이끌어낼 수 없는 시시하기 짝이 없는 책이 되고 말 것입니까? 네. 책 한 권 제대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는 일념으로 검찰이 작정하고 저질러대는 온갖 폐악과 행패에 과감하고 대범하게 맞서면서 대한민국의 국가공권력이 양심과 소신을 제대로 지키고 싶어하는 인사에게 얼마나 잔인무도하고 야비한 짓거리를 공공연히 일삼고 있는 중인지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파악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법률 무주행에 불과했던 제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는 경지에 하루속히 입문하려면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얼마나 끈질기게 경주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저는 돌려서 생각해야죠.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이 사람들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거야. 초점을 저 자신에게 맞춰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제 훈련에다가 저 자신이 감당해야 될 훈련에나 맞추면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하고 짜증을 내면은 절대로 못 이겨내죠.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훨씬 더 쉽겠네요. 무한정한 노력을 진심을 다한 지극정성으로 끈질기게 경주해만 한다가 정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몽땅 다 바치겠다는 의지로 임해야만 했던 것인데, 제 아무리 검찰개혁에 크나큰 관심을 갖게 된 법조인과 법학자라 해도 검찰개혁이 피해 당사자보다 더 절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면 무리하기 짝이 없는 기소를 당해야만 했던 조국 법무장관과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의 검찰개혁에 대한 염원은 진실하고 절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거짓은 잠시 동안만 진실을 덮어버릴 수 있을 뿐이다가 제가 갖게 된 확신 및 소신입니다. 그러니까요. 검찰개혁이 정말 개혁다운 개혁으로 그렇게 끝맺음 되려면 법학자 중에서도 그렇게 무리하기 짝이 없는 기소,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검찰 비리 피해자 김경란이 왜 그렇게 열심히 검찰 개혁을 위해 그렇게 정말 저 혼자 뭘 하겠다고 저렇게 애를 쓰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보셨겠죠. 저 혼자 애를 쓰고 다닐 때. 근데 김경란이 왜 그렇게 열심히였던 건지 이제 알겠다라고 그분들은 저를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원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염원을 갖고 있으니까요. 너무나도 절실하고 절박한 염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지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법률 전문가 중에는 제 동지가 없었는데 법률 전문가 중에 제 동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서로 의견을 맞추고 서로 협조하는 상부상조하는 그러면서 정말 검찰다운 검찰개혁으로 이끌어 올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에 저의 그런 소신, 염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불감청연정 고소원이다. 이럴 때 그런 말을 쓰는 거죠. 여기를 그렇게
자세히 친절하고 자상하게 네, 알려드리면 국민 여러분도 네, 검찰 비리 피해자, 법학자, 법조인 예, 딱 예, 구색이 맞네요. 거기다가 네, 검사, 네, 무리한 기소를 당해야만 했던 검사님, 네, 이제 네, 제대로 내 구색을 맞춰줬어요. 거기다가 네, 저게요. 예, 검찰 개혁에 실패했던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이때는 왜 실패했지? 우리가 뭐를 네, 수수방관했던 거지? 뭐를 놓쳤던 거지? 네, 그렇게 네, 하나하나 찾아서 점검해서 들어가면은요. 예, 정말로 멋진 검찰 개혁에 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죠. 거기다 예, 국민 여러분의 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네. 그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네. 정말 네. 그래서 네, 저게요. 네. 이제 네, 받아낼 수 그 예, 협조와 네, 적극적인 협조와 네, 협력을 충분히 일단 네, 저기 협조도 중요하지만요. 아무튼지간에 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유심히 봐주셔야만 돼요. 국민이 무시하면은요 다 무심해져요. 국민이 유심하게 지켜보면 이게 대한민국의 70년 묵은 네, 적폐라고 적폐 원인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네 그렇게 되면은요 달라지겠죠. 네.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검찰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수를 더하는 수밖에 없다도 예, 제가 겪게 된 소신 예,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법무장관과 최강욱 대표에 대한 기소가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외국으로 도망치는 것을 속시무책으로 방치할 수 없어서 서둘러서 출국을 막아야 했던 담당 검사가 감당해야만 했던 네, 기소의 의미가 터무니없는 무리수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기소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기소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기소가 정상적인 기소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네. 이것도 거국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네, 정확하고 명확하게 네, 진단해 봐야 될 예, 문제예요. 저는 네, 이렇다 저렇다 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그냥 다만 원리 원칙에 따라서 생각하면 네, 비정상적인 기소가 훨씬 더 많다라고 네, 짐작하고 있어요. 저는 네, 원리 원칙에 따라서 네, 생각하기 때문에 네, 비정상적인 예, 그 기소가 훨씬 더 많다. 네, 저 그렇게 네,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부당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30년 전부터 직접적인 체험과 간접적인 관찰을 통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소수정예주의 및 검찰 무결점주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관예우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100%의 검사들이 월평균 300 내지 500건 네, 300~400건이 아니고 이제는 네, 500건 이상이래요. 네. 그래서 네, 그냥 네, 300 내지 500건으로 네. 무튼지간에 이게 말이 300건도 말이 안 되는데 예, 500건이라 그러면 더더욱 말이 안 되잖아요. 100%의 검사들이 그러니까 네, 이제는 네, 기소청으로 예, 돌려야죠. 수사권은 네, 포기를 해야죠.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는 예, 괴물이 되겠다고 그렇게 네, 악다구니로 쓰면은 네, 안 되는 거죠. 네. 100%의 검사들이 월 평균 500건 이상의 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처리해요. 네, 한 사건 한 사건 제대로 갈무리하는 게 아니고요. 실체적인 진실은 네, 나몰라라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조작해서 네, 처리해버려도 예, 사건을 네, 떼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조소를 꾸며서 사건을 떼버리는 것이 고작이다. 예, 100%의 검사들이 그런 식으로 네, 수사를 하고 있다. 네, 그게 네, 저기예요. 검사님들의 근무 환경이에요. 대한민국 검사님들의 근무 환경이에요. 네. 고작이라는 검사님들의 터무니없는 근무 환경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100%의 검사들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 환경 속에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를 하는 것이 고작이라는 뜻이 아니라 극소수에 불과한 정치검사는 문제가 많지만 대다수의 검사는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 환경을 의미합니까? 절대로 책임질 수 없는 허접스러운 수사를 끝없이 계속해야만 하는 대한민국 검사님들의 딱한 근무 환경을 생각하다가 콩지를 생각했던 것인데 콩지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콩지다. 네, 콩지는 원님이 베푸는 잔치에 가기 위해 요술 할멈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를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로 완전 무결하게 포장해 주시는 요술 할멈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저는 왜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팔아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30년을 한결같이 되풀이해야만 했던 것이며 제 질문에 정답을 주셔야 할 분들은 왜 30년을 한결같이 몰라 꺼져로 시정일관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까? 네, 답을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년을 한결같이 몰라 꺼져로 시정일관했던 게 아니죠. 네, 그렇게 밖에는 답을 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사법 정의고, 네, 검찰 비리의 피해자에 불과한 제가 대한민국의 부당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확연히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지극히 전략적인 차원에서 30년을 한결같이 지극정성으로 실행했던 것이 아니었다면 저는 30년이나 무엇을 위해 똑같은 질문은 끈질기게 계속했던 것이었습니까? 온갖 비리를 검찰청 차원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감싸 안아야만 하는 이유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게 된 제가 어제 아침에도 이렇게 목이 마르더니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목이 말라요. 카메라를 들고 읽을 때만 요래요. 아무튼지간에 그전에는 방구 불긋불 끼게 하거나 하품 짝짝 하거나 그러더니 지금은 목이 마르네요. 아무튼 이제 틀림없어요. 무슨 신가를 하고 있지. 그래 너희들이 점잖게 구경만 하고 있겠냐. 제가 속으로 그렇게 한탄하면서 그냥 참고 넘기는 수밖에 없어요. 죽일 수 있다면 죽여봐라.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나는 살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벌써 12번도 더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그저 맡겨드리는 거예요. 살려주시고 싶다면 살려주시고 지금 이 순간 죽여주시면 더더욱 정말 고소한 불감청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저 여기쯤에서 물러서면 안 될까요? 하나님하고 한 번씩 시비를 걸어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요. 제 역할이 아직 남았다는 거 알면서도요. 제발 여기서 물러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한테 그냥 죽여버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정을 해봅니다.
온갖 비리를 검찰청 차원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감싸 안아야만 하는 이유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게 된 제가 억울하게 빼앗긴 작품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정면 전쟁에 30년이라는 시간과 노력을 한없이 쏟아붓고 있는 중일 것 같습니까? 정녕 그것이 정답입니까? 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사법 현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안다면 네, 개인 이기주의를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발백중 져지고 말아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주의와 이타주의가 갖고 있는 차이점. 네. 검찰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조직원의 비리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감싸 안아야 한다면 검찰 비리 피해자에 불과한 제가 정정당당하게 감싸 안아야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양심과 소신부터 헌시장처럼 팽개쳐야만 하는 가련하기 짝이 없는 검사님들을 검찰 조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꺼이 감싸 안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검찰의 개가천선 및 환골탈태를 반드시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판단했던 것인데 제 판단이 터무니없습니까? 네. 이러거나 저러거나 검사님들에게 소신과 양심 지킬 수 있는 근무 환경, 우리들 자신에게도 소신과 양심 지킬 수 있는 근무 환경, 제각각 열심히 살 수 있는 생활 환경, 근무 환경을 만들어내야죠. 그것이 불가능한데 무슨 작은 정부를 외쳐가면서 여기에서 저기에요. 또 소개할 게 있네요. 그게 들어가야만 되겠어요. 제 마음보가 지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굴러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저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려야만 하는 시동생과 시누이 남편을 감히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이었는데 도대체가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왜 미안하고 미안했느냐? 도대체 뭘 고쳐야만 되느냐? 그냥 그들이 제 시동생 시누이가 남편이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거는 이 빌어먹을 저기예요. 부패 구조예요. 권력 구조. 권력 구조가 완전 무결하게 부패 구조예요. 부정부패가 온갖 비리가 비리에 비리를 물고 꼭 강아지 왈츠처럼요. 강아지가 꼬리를 물고 빙글빙글 도는 것 같지. 비리가 비리에 비리를 물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나 혼자 독야청청이 가능한가요?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기 때문에 독야청청이 가능했던 거예요.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게 아니었다면요. 저도 별시 없이 터무니없는 죄 뒤집어 쓰고요. 너도 똑같은 인간이잖아.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내가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려서 가난을 그냥 저기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살면 된다. 독야청청을 유지하려면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거를 일찌감치 계산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저기예요. 네, 월세를 내지 못해서 네, 쫓아내는 거. 네, 월세를 낼 수 있건만 네, 저들이 내쫓겠다고 하면 네, 쫓겨나는 거예요. 왜? 안 쫓겨나면은 네, 사람을 해할까 봐요. 예. 쫓아내면은 네, 쫓겨나니까 네, 제 남편이 그나마도 2008년까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 절대로 내가 왜 쫓겨나 그랬으면은요, 네, 2008년까지 못 살았을 거예요. 장장 30년이나 모든 죄를 저 혼자 뒤집어 써야만 했던 죄인으로 살았으니 제 인생은 모든 죄를 집어 쓴 죄인으로 끝나야 합니까? 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똑바로 설 수 있다면 끝까지 죄인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그게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면 네, 모든 죄를 예, 제가 뒤집어 쓰고 네, 저 혼자 죽어 드릴 수도 있어요. 네. 장장 30년이나 죄인 아닌 죄인으로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했던 저는 제 가족이 보니가 아니까 감동해야만 했던 그 모든 짓거리를 절대적으로 조용히 묻어버릴 수 없습니다. 제각각 이런저런 이유로 묻어버리고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 빌어먹을 세상이 절대로 끝날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동생이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솔직한 고백을 통해 훌훌 털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에 제가 감당해야 될 고생과 고통은 제 아무리 힘들어도 제대로 올곧게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네, 제대로 올곧게 감당하고 해야죠. 네, 감당해야만 네, 정말 정정당당하게 네, 주장할 수 있고 네, 부탁할 수 있고 네, 그런 거겠죠. 저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 부당하기 짝이 없는 온갖 현실을 제대로 올바르게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고치려면 뭘 알아야 고치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요. 그러니까요. 그 부당하기 짝이 없는 예, 온갖 현실을 제대로 예, 올바르게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네, 30년 세월이 결단코 길지 않았습니다. 단숨에 번개처럼 지나가 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루하루 일각이 여삼주 같던 시각이 30년 똘똘 뭉치면 번개처럼 지나가 버린 세월로 바뀌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묘미가 아닌가 싶은데 아마도 제 나름대로 갖게 된 온갖 미안함이 네, 30년 지극정성과 초지일간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30년 전부터 저는 이 같은 글을 작성하고 싶었습니다.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신세였기 때문에 항상 다급하고 성급했던 것인데 이제 겨우 이 정도의 글이 준비됐다는 것은 준비 완료를 의미합니다. 100쪽에 된 8명의 오빠를 위해 네, 그 8명의 오빠가 네, 왜 8인지 네, 저는 네, 그 숫자를 네, 제 나름대로 꼽아보는데 네,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조금 더 지나가면 네, 뭐가 볼까 싶어서 네, 8명의 그 숫자가 말하는 걸 네, 네, 그게 네, 그걸 알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100조가 된 8명의 오빠를 위해 무덤가에서 자라는 쐐기풀로 옷을 예, 지어야 했던 공주는 네, 그것도 네, 실을 자아서 지어야 했죠. 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네, 오빠들이 죽게 된다는 엄정한 경고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는데 말을 할 수 없는 공주는 마술사로 마녀로 몰려서 사형적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사형이 확정됐건만 옷찢기를 멈출 수 없었던 공주는 사형장으로 향하는 항구 속에서 미안성의 옷을 오빠들을 향해 내던져야 했다는 명작 동화 덕분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항구 속에서 미안성의 글을 내던져야만 할 것 같은
저 자신의 운명을 네, 예감이 아니고 직감인 것 같아요. 직감했었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그 같은 방식으로 처형당하는 것을 모면했던 것 같은데 네, 미완성의 글이라도 네, 내던져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네, 처형은 안 당했던 것 같아요. 네, 화랑간창이 되겠다는 사람을 네, 화랑간창으로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완성될 글을 예, 작성하고 있다는 것은 네, 완성된 글을 작성하고 있는 게 아니죠. 완성될 글을 네, 작성하고 있다는 것은 드디어 비밀의 장막을 활짝 열어서 제쳐버리고 판도라의 상자를 확실히 열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도라의 상자도 확실히 열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다 날려버리고 네, 우리의 희망은 네, 새로 네, 정립해서 예, 얌전하게 모셔야죠. 네, 여기까지는 네, 지금 네, 완성된 글이고요. 예, 이 밑에서는 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글이에요. 네, 여기까지만 네,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네, 예, 이 글을 읽기 전에는 읽기 시작할 때는 네, 제 눈이 네, 한쪽 눈이 감겼잖아요. 이렇게 네, 아무 짓도 안 하면 네, 제 눈은 이렇게 예, 멀쩡해요. 예, 다른 게 아니에요. 백내장이에요. 백내장인데 네, 의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병이 나도 병원에 안 가겠다고 작정해야만 했어요. 네, 병이 나면은 네, 병원에 가면은 의사를 시켜 가지고 예, 저부터 처치할 거니까요. 네, 그래서 네,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지금 내 백내장이 2010 2013년 3년인가 2012년도에 저기 뭐야 수술을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2013년일 것 같은데 네, 아무튼지간에 거의 네 9년 네 4년인지 5년 지나니까요. 제 눈이 네 검은 동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하얗게 그냥 백태가 껴가지고 근데 맨날 제 눈을 괴롭히니까요. 아직도 검은 동자가 보이잖아요. 네, 2012년도에 13년도에 예, 가장 명예로운 의식혁명과 명예혁명을 예, 제안합니다. 네, 시작합시다. 그렇게 네, 그런 190쪽이 넘는 글이었어요. 그게 네, 그거를 작성했기에 백내장 수술을 예, 받았어요. 그러고는요, 그 190쪽이 넘는 글을 네, 출력해 가지고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네, 요 두 쪽만 좀 읽어주세요라고 부탁했어요. 그 부탁에 그렇게 요 두 쪽만 읽어주세요라는 부탁이 저 수술 잘 받게 해주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네, 제 눈에 네, 이상한 짓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한 거예요. 정중하게. 네, 근데 그런 말을 직접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암시할 수 있는 거. 저는 검찰이 무슨 짓을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 검찰 부탁에 넘어가지 마시고 저 정말 네, 안전하게 수술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예, 그 글을 네, 다 출력해 가지고 가서 그리고 네, 받아봤어요. 왼쪽 눈이 있으니까요. 검찰에서도 네, 그렇게 처음부터 예, 무리하게 네, 의사를 네, 엉터리로 수술해서 네, 제 시력 망가뜨려 놓으라고 네,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무리한 짓을 네, 무리한 부탁하기는 거 쉽지가 않겠죠. 네. 그리고 네.
지금 네, 옛날 같으면요, 저 까만 농자가 안 보였어요. 예, 다 하얗게 덮여가지고 정말 네, 보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네, 아직도 이렇게 네, 까만 농자가 보이잖아요. 예, 그렇게 괴롭혀서 제 눈을 네, 아주 백태가 그냥 하얗게 낀 눈은 네, 계속해서 네, 쓸어내리고 있다는 뜻이. 예,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네, 아무튼지간에 제 몸 상태가 그대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대로 네, 저는 네, 그렇게 네, 춤을 춰야만 된다는 거죠. 네, 아무튼지간에 네, 30년을 참았는데 네, 죽는 게 두렵지 않은데 네, 죽음이 그리운데 네, 네, 제 몸 아끼지 않습니다. 또 네, 지금 내 저에게 가장 명예로운 죽음은요, 아낌없이 다 주고 떠나는 거예요. 뭔가를 네, 다 드리지 못하고 떠나면 오히려 네, 그게 섭섭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아낌없이 주고 떠나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네, 제 생명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